트랜스젠더 인포 포인트. 바인더가 쫙 진열돼 있어요. 그리고 가발들도 있고 뭐 아니면 나일레이터도 있어서 가보고 싶네요, 거기도. 아 그래? 네. 아니면 그런 걸 하나 우리가 만듭시다. 저 너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보고 싶을 틈이 없게끔 선생님 유튜브를 너무 자주 올려주셔가지고 아 그래? 소식을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벨기에 이제 3개월 동안 펠로우십을 다녀와가지고는 잠시 한국에 없었습니다. 선물 가져왔는데. 아! 모니카. 맞아요. 제가 사진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벨기에가 초콜릿으로도 유명하고 또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스머프 아세요? 네, 그럼요. 알죠. 그 나이 때도 TV에 스머프가 나왔나요?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Be Myself, 내가 되자. 여기 겐트 대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가 역사가 한 200년 되고 뭐 노벨상 타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상명의학, 의학 쪽이 많이 발달한 대학교입니다. 펠로우십 아마 의료계에 안 계신 분들은 펠로우십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원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대학 교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니까 펠로우십을 한 1년 정도 합니다. 제 인생에 펠로우십 한 5년 했어요. 그쵸. 미국도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겐트 대학교 펠로우는 무급이에요. 근데 강동성심에서도 일을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물론 강동수님 좀 도움을 주셨죠. 사실 무급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왜냐면 1년에 한 4명밖에 안 해요. Never stop learning. 절대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 겐트 대학교가 성악종 수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유명한데 뭐가 다른가? 오히려 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수술 이제 성악종 수술이 메인이니까 트랜스 여성 성악종 수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3개 정도가 정규적으로 있어요. 합병증이 나서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피부 이식으로 많이 수술하지만 결장으로도 수술하고 복막으로도 수술하고 다양한 수술 방법도 받고 특별한 환자라면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아기도 있고 하는 시스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성정체성이 시스 남성이야. 근데 자기는 성악종 수술이 아니라 자기의 성기를 남성 그렇죠. 이번에 WPAT에서 8차 이제 스탠다드 케어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커스터마이즈 젠더 어포먼 서저리라고 해서 꼭 성 정체성에 따라 몸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비스포크식으로다가. 그래, 비스포크. 이런 환자들도 우리가 포용해서 제대로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거를 들여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이 성악종 수술 상담을 인포 세션이라 그래가지고는 이 수술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 사인업을 하면 이런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집도하는 의사가 그 수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이런 합병증이 있고 저런 방법은 저 합병증이 있고 이 수술은 어떤 환자한테 적합하고 이런 거를 설명을 다 하고 그 인포 세션을 들은 사람만 컨설테이션을 이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양지에서 계속 질 좋은 정보가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까 되게 흥미로웠던 게 트랜스젠더 인포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네. 트랜지션 아니면 성소수자로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나 항상 언제나 이제 방문할 수 있는 병원 내 공간 같은 곳인데 신기하게도 그 성악종 수술 펠로우로 온 사람 중에 제가 거기를 처음 간 사람이더라고요. 진짜요? 가면은 일단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딱 구비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찾아서 읽어볼 수 있고 바인더가 쫙 진열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탈의실이 있어요. 쇼룸처럼.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인더도 이제 종류별로 자기한테 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사서 입어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와서 사이즈별로 브랜드별로 입어보고 나한테 편한 거를 이제 자기가 나중에 주문할 수 있고 가발들도 있고 뭐 아니면 나일레이터도 있어서 패커는 없나요? 패커도 있어요. 패커도 당연히 있죠. 그게 너무 가보고 싶네요, 거기도. 아 그래? 아니면 그런 걸 하나 우리가 만듭시다. 저 너무 좋아요. 또 웹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케어 맵이라고 있어요. 어디서 뭐 정신
과적 치료나 아니면은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이 트랜스젠더 인포포인트가 의료진을 위한 교육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소수자 진료에 지식이 있는 그런 병원들을 추천하는 이런. 또 여기는 이제 보험이 되니까 보험 진료에 어떻게 이제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스젠더 인포포인트를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한 분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들 성화정 수술 받는 게 자기가 돈을 내는 게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진짜요? 네, 정신과 진단도 트레이닝 받은 의사한테만 그 진단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도대체 벨기에는 성화정 수술 보험이 되기는 했느냐. 같이 일하는 성형외과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난 우리도 이게 될지 몰랐다.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트랜스젠더 인포포인트 처음 시작하신 분한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 보험이 되느냐 이제 딱 한마디 첫 마디가 로비를 많이 했다 했어. 근데 이제 왜 너무 현실적이야. 결국은 로비도 해야 되지만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수술을 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활동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트라이앵글을 얘기하신 게 뭐냐면 행정, 정부 내에 실제로 이 LGBT 프렌들리하고 우리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 로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활동가분들은 실제 당사자들의 얘기를 공유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건강보험이 되는 거는 대중들의 동감을 얻고 이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공유들이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트라이앵글의 마지막은 이제 의료진 아니면 연구자들인데 이 의료진 연구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데이터가 있죠. 성소수자가 몇 명이고 뭐 이게 얼마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들은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려면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강동성주병원 LGBT 큐센터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겠다. 그게 나의 소명이구나.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 시간을 플러스.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이라고. 아쉬웠던 점은 미용적인 결과. 사실 탑 수술이 제일 많아요. 이게 보험이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험 진료 받는데 모양이 이상해요 라고 환자도 얘기하기 힘들고 환자가 얘기해도 의사가 어차피 보험 진료되고 수술 받으러 올 텐데 내가 이거 뭐 미용적으로 이걸 더 개선시켜야 되나? 간절함이 없구나. 장벽이 낮아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경제적 부담금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의료기술의 발전이 좀 늦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미용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야지 의사도 더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벨기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좀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외과 의사들은 원래 수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수술방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사실 외래 보는 건 조금 그쵸. 그래서 처음에 제가 벨기에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환자 내가 상담 안 해도 되고 경고 안 봐도 돼. 수술방에 수술만 잘하면 되잖아. 하다가 2달쯤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술 술기도 이제 된 것 같다 싶고 정도 다 되고 나니까 갑자기 약간 디프레션 됐어요. 우울감이 찾아왔었어. 내가 직접 환자랑 인터랙션 하고 막 얘기하고 그 환자 얘기를 들어주고 불만을 들어주고 하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을 때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책임감과 보람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지고 이 환자를 수술했을 때 그래서 잘못됐을 때 얻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래서 잘 됐을 때 정말 보람이랑 느끼는 감정, 그 성취감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지나니까 빨리 내 환자가 있는 한국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겐트 대학교 병원처럼 강동성심 펠로우십을 하러 오는 그렇게 돼야죠. 지금 당장 머리에 들어와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냥 책장에서 딱 꺼내서 이거 찾아서 읽으면 너무 좋겠다. 잘 파네.